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배포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를 디플로이먼트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할 건지.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해야지. 나는 구글 클라우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벤더를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애저의 예인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에 뭐 네트워크의 서브넷을 구성한다든지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해서 이 이제 구간을 가상화해서 나누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퍼블릭 클라우드죠. 그러면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말고 다른 클라우드도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뭐냐면 온 프레미스의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나 AWS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랑 똑같이 내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언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건 누구나 다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자, 보통 이런 벤더에서 고객사에 가서 자, 클라우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거의 뒤처지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니까 빨리 클라우드로 가셔야 돼라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선 야, 난 니네 믿을 수가 없어. 요즘에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털리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AWS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보안 규정이나 이런 게 우리 회사랑 우리 기업이랑 우리나라랑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내 온프레미스 환경에 니네가 제공하는 똑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기다 설치해줘. 이게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고, 보통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컴플라이언스,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 레귤레이션 둘 다 뭔가 규제나 어떤 규약, 규칙 이런 거를 얘기하죠. 미 국방성처럼, 미국의 국방성처럼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이거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정보를 보면 안 돼. 했을 경우에는 미 국방성 자체가 클라우드로 구축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벤더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도 클라우드를 구축해 놓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죠. 그리고 벤더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해 놓고 두 개를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연결하는 건데, 여러분들 라우터 기억나세요? 앞쪽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잠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라우터라는 게 게이트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 요 게이트웨이, 요게 이제 라우터가 되겠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요 라우터, 요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일 경우에는 아주 민감한 정보는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담고, 그냥 밖에 해킹 당하면 안 되죠. 그래도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믿을 수가 있어, 내가 AWS는 믿을 수가 있어 하는 정보들은 요 퍼블릭 클라우드에 놓고 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운영할 수가 있겠죠. 자, 클라우드 배포 모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비용, 보안, 그리고 레벨 오브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구성하는,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기술이 얼마큼 내가 많이 지식이 필요한지. 자, 퍼블릭 클라우드 볼까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프라이빗이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매우 싸겠죠. 그리고 프라이빗은 매우 비싸겠죠. 내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내 온프레미스에 짓는 거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훨씬 많다. 그런 비용이 올라갈 거고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정보나 데이터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넣는다 하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지겠죠. 보안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안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다 제공을 해줍니다. 뭐 어저께 해커가 뭔가 공격 패턴을 흔적을 밴드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날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그런 패치가 반영이 되게 되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책임이 프라이빗 온프레미스한테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보안이 그런 보안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나라마다 아니면 그 미 국방성이나 그 인더스트리마다 지켜야 되는 규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ISO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KS, 코리아 스탠다드, ISO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웹 개발할 때도 많이 쓰시는 거예요. 표준인데 뭐 HTML5가 지금 웹 표준이죠. HTML4나 3까지는 각자 벤더에서 개발을 했었는데 이렇게 표준을 만들면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좋죠. 생산성 향상이나 뭔가 스탠다드가 있으면 규약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충돌 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안은 뭔가 특별한 보안 이슈 이런 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뭔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은 퍼블릭 클라우드는 정해진 대로만 해야겠죠. 벤더에서 주는 서비스만 제공해야 되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더 퍼블릭에서 못 해주는 거 프라이빗에서 하고 뭐 프라이빗에서 필요 없는 거는 다 퍼블릭에 넣고 이런 식으로. 자, 기술적인 테크니컬 날리지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릴 경우에는 잘 몰라도 돼요. 왜? 벤더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냥 나는 서비스만 배포하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가 지금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A부터 네트워크부터 스토리지부터 앱 개발하는 것까지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까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벤더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해주면 뭐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내가 이런 전문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데리고 있어야겠죠. 임금도 굉장히 비싸겠죠. 그만큼 뭔가 데이터나 서비스가 미션 크리티컬 할 때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자, 클라우드 배포 모델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존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다른 또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배우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뒤쪽에서 이제 요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라스틱이었어요. 일라스틱. 동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근데 그건 이제 인프라, 플랫폼과 관련된 얘기고 이 크로스 클라우드의 요 쿠버네티스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무조건 이쪽을 공부하셔야 돼요. 혹시 컨테이너 들어보셨나요? 컨테이너? 들어보셨으면 이제 개발 좀 하시는 분이고 컨테이너 못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어요. 뒤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컨테이너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가상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OS를 가상화 시켰었는데 이게 더 진화한 모델인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그 배에서 움직이는 컨테이너랑 똑같은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을 하시려면 개발 툴을 설치하고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고 뭔가 개발 툴에서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버린 거 그리고 OS가 없이 작동하는 거 이런 거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걸 우리가 도커라고 해요. 이제 그 도커를 이미지에서 검색해 보시면 큰 고래, 배 모양의 이제 고래 그림이 있고 그 위에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적재되어 있죠. 그래서 도커는
마치 GitHub에 있는 Git처럼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게 도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쿠버네티스는 여러분들 쿠버네티스 한번 또 이미지로 검색해 보시면 배에 있는 운전대 모양이에요. 그 마도로스들이 운전하는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원으로 된 그 배에 있는 핸들을 쿠버네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이 배에 있는 핸들을 그리스어로 쿠버네티스라고 하고요. 요 컨테이너, 도커, 쿠버네티스의 관계는 컨테이너는 개발자가 만든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한 거고, 이 가상한 거를 도커가 담고서 이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쿠버네티스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을 때 이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쿠버네티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제일 처음에 구글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고요. 시작은. 그리고 오픈소스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지금도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쿠버네티스 파운더가 이제 파운드가 설립하다 이런 뜻도 있죠. 쿠버네티스 설립자 중에 한 명을 마이크로소프트로 스카우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RC라는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상에서 쿠버네티스 엔진을 제공을 하고요. AWS도 마찬가지입니다. EKS라는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엔진을 제공해서 지금 보시면 각각 서로 다른 클라우드에서 이런 컨테이너를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크로스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개발과 관련된 좀 자세한 얘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